네, 교수님과 함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받아보고 있는데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경제학자시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코로나19로 많은 회사,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인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타격이 많은데요. 개개인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저도 잘 못 사는데. 근데 이런 원칙적인 얘기지만 네.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 보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이익을 보는 업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뭐 제가 한 달에 건너하는 사람인데 이 5G 관련된 회사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게 다 전부 다 5G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건물 올렸어요. 그 코로나 시대에. 회사들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쪽에서는 매우 어려운데 그게 어떤 쪽에서는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국가 자체로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이제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2년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체를 놓고 보면서 지도를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개인한테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라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좋아지는 거, 하나는 나빠지는 거, 하나는 위기가 왔다가 제자리로 올 것. 그냥 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기자들 만나면요, KBS, MBC는 3그룹에 속한다고 해요. 이게 안 좋지만 위기를 만나면 올 것 제자리로. 왜냐 그거는 공영방송이 정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위기로 가서 거기서 못 올 수도 있죠. 영화가 다시 올 수 있을 거냐, 위기로 끝날 거냐. 발레랑 비교하면 확실해요. 발레는 위기긴 한데 제자리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작아서 그래요. 보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네. 계속 볼 거니까 네.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정도의 시장으로 다시 올 건데 영화는 한국 사람들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6점 몇인가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은 바뀌는 수치만큼 시장이 작아지겠죠. 그거는 원래대로 못 오고 일부는 넷플릭스를 가고 일부는 OTT나 뭐 그런 데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위기인 산업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쪽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조금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시기별로 좀 경제 상황을 연구하고 계신데 그 안 그래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88만 원 세대 그게 2007년이잖아요. 예, 그때부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 지금 20대 청년들이 그때와 지금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2006년, 2007년도에 88만 사 준비할 때는 네. 한국 경제가 호황기였어요. 굉장히 좋았을 때고 그때 성장률이 가장 높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20대들이 어려워도 뭐 짜투리 일이라든가 좀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해볼 만한 일들이 있던 시기였고요. 네. 그때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저 뒤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그 경제 위기 때문에 구급파나 민족주의자가 되게 늘 거다. 이제 그거 사실 걱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지나 보니까 경제는 어려워졌는데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구급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에 균형이 있을 것 같고 개인한테 조언을 하자면은 네. 좀 삐딱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모두가 가는 그 길이 앞에 아무것도 없을 확률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차라리 좀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도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나다움을 찾고 오히려 지금 상황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기도 하긴 해요. 또 많은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정말 콘텐츠들 나오는 거 보면 다 돈 관련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눈을 많이 이제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90년생 이후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재테크나 경제 활동이 도움이 될까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세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까 제가 강연 중에 네. 선진국 현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식 보유가 느는 거는 선진국 국민들이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인당 자산 보유 보면은 지금 8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재산의 80% 이상이 다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진국은 보면은 50% 가까이가 유가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주식 같은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넣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선 선진국 수준에, 그러니까 자기 가진 재산의 절반은 부동산에 있고 절반은 유가증권이나 그런 데 있는 형태가 그냥 일반적 선진국의 자기 자산 보유 형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 트레이드라고 매일 거래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 같은 거를 좀 하고 그러는데 저는 주식 투자가 느는 거는 선진국으로 가는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자유를 줄까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한 번 딱 정확해요. 그렇죠. 네. 그 정확하게 네, 그 네. 시간에 말해.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장난 사람은 한 번은 또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렌드를 쫓아가면은 5분 넣는 시계는 한 번도 안 맞아요. 늘 5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남들보다 5분 먼저 있다가 정각이 딱 되는 순간에 돈을 번다고 하면은 5분 넣는 시계는 매번. 한 번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옷으로 예를 들면 어떤 때 3버튼이 유행하다 2버튼이 유행하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2버튼을 계속 있다 보면 어떤 때 유행의 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생에 3번쯤 온다는 거예요. 그 딱 앞에 서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쯤. 근데 그거는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경우고 네. 막 쫓아다니면 한 번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정말 교수님 강의를 좀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크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일상에서 혹은 가장 빠르게 혹은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네.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좀 덜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라는 경제가 네. 굉장히 크고 안정된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제 지역에 있으면은 매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불안이 겹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들어주는 불안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가 버티기 어려우니까 그런 충격이 대학에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대학에 먼저 문을 닫고 그게 지역 사회로 가니까 그건 체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그냥 어차피 안 돼요 잘. 한국 그 인디 영화에 되게 유행했던 말이고 그 영화 짝패 나왔던 말이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서 어차피 우리는 안 될 거니까.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거는 뭐가 될 거다라는 거는 매우 획일적이라서 그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예측이. 그리고 이 유행을 따라가는 거는 경쟁이 심해요. 코로나가 만든 시간 속에서 네. 자기를 잘 돌아보고 정말 하고 싶은 걸 찾는 그게 몇 년 헤매는 것보다 그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는 얘기지만 이 자신을 돌아보고 뭐 성찰적 하는 얘기인 것 같아도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 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대부분 도서관에서 배웠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거 했다. 매스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대중 현상이 그 중진국 때는 대중들이 가는 대로 가면은 그게 룰이 되고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으로 틀렸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진국이 되면은 점점 그렇게 다 같이 가는 길들이 없어져요. 그 각자의 삶을 각자 살았는데 모아 보니까 그게 잘 살더라. 그렇게 되면은 옆에가 뭘 하느냐가 아무 준거 기준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선진국의 시간들이거든요. 영어 교육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10년을 배워도 말 못한다고 막 겁주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 한국 온 사람들이 1년이면 말 얼추 하고 3년이면 돈을 벌잖아요. 그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대개 이제 외국어는 1년이면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상식이라는 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성을 살리고 자기 모습대로 살고 10년 전만 해도 이 모델이라고 하면은 딱 정해진 포맷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너무 많은 모델들은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거는 건강에 안 좋다. 근데 10년 전에 그것 때문에 맞춰가지고서 살을 뺐던 사람들 억울하죠.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회는 규범은 변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조금 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더 다양한 쪽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는 싫어도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현실적 얘기를 하면요. 네. 부모님 도움을 받으세요. 받을 수 있는 건. 근데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라는 게 6개월 열흘에 끝난다고 하면은 알바를 하고 본인이 가진 돈으로 되는데 이거는 그 한도를 넘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뭐 집에 들어가셔서 따로 사는 사람들은 네.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나 그렇게 하면 쓸 수 있는 여력과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느리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지금 순간에. 그리고 그게 자신이 갖고 능력이랑 그게 딱 맞으면은 케미가 맞아서 폭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남들이 다 좋다고 했던 것들을 30년 못 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열이 코로나 때 지나고 나면은 그거 가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돌아보고 그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걸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깊이 있는 또 값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